네, 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사랑으로 이어주는 유튜브 주의사항의 김주희입니다. 오늘은 반센손버그 미국 전역에 사무소를 둔 대형 로펌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많은 분들에게 노동, 고용, 기업, 그리고 지적재산권 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박수혁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센 손버그에서 지금 로스앤젤레스 지사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변호사가 800명 정도 있는 큰 로펌 와. 중에 하나고, 그 중에서 저는 Labor and Employment라고 하는 노동법 디파트먼트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주의사항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코치로 경영자들 또는 큰 기업한테만 노하우를 알려주지 말고 우리가 좀 현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해주는 주제를 다뤄달라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노동법, 특히나 이 캘리포니아 굉장히 스트릭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고용주와 직원이 꼭 알아야 할 핵심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싶고, 한인 비즈니스 오너나 또는 직장인, 또 매니저,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가고 싶습니다. 회사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변호사님. 네, 전 노동법 전문으로 지금 현재 일한 지는 15년 정도 됐고요. 오래되셨네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음, 음, 노동법 중에서도 회사 쪽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있고, 음, 이제 직원 쪽, 음. 인플로이 사이드 하는데, 저는 회사 쪽만 하는, 고용주 네네. 쪽만 담당하는 이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플로이 쪽 노하우도 좀 알려주실 거죠? 어, 그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쪽에서 또 질문을 몇 가지 네, 네. 드려볼게요. 네, 미국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노동법의 기본 중에 기본, 또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 비즈니스 오너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법 규정 우선 네.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미국 법 하면 음, 또 연방법, 페더럴 러가 있고 또 주법도 있고 그쵸. 도시법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뭔가 구글 검색이나 아니면 요즘에 또 AI 검색 많이 하시죠? 네네네. 그럼 거기서 자기 상황을 넣으면은 어떻게 이제 답변이 나오는 거에 여러 가지 다른 게 나온다고 해서 헷갈리세요. 근데 맞아요. 한 가지 노동법에서 꼭 기억하시면 좋은 거는 노동법은 연방, 주법, 도시법 이런 거에서 음, 어떤 상위 개념이 음, 없고 음. 무조건 직원에게 훨씬 더 좋은 베네핏이 가는 법을 골라서 적용을 따르는 해주셔야 돼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는 이따가 또 설명을 음, 드리겠지만 유급 병가가 네네네. 5일로 돼 있고 그쵸. 이제 로스앤젤레스 음, 시티는 음. 캘리포니아 주에 있지만 6일로 되어 있어요. 저희 그러면은 직원들도 그거 많이 네, 물어봤어요. 네. 네네. 그러면은 도시법이 더 음,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기 음, 음. 때문에 그걸 적용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그냥 우리 컴퍼니가 city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법을 따르겠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인플로이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일이고 이 회사 입장에서는 5일일 때 그냥 적용하게 되면 일리갈인가요? 그렇죠. 음흠, 네. 음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방법이 더 높냐, 주법이 더 높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논란이 많으셨을 텐데요.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인플로이 입장에서 유리한 법령 적용을 따라야지만 일리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잘못 검색을 그냥 음, 하시고 음, 연방법은 음, 이러니까 내 회사 이렇게 음, 음, 적용하겠다 음. 하시면은 착오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네네.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 그 불법 신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직원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에, 그리고 고용계약이나 직원관리 문제로 머리가 아픈 고용주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고용계약서 작성할 때 꼭 포함해야 될 중요한 핵심 조항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한국과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가 다른 점은, 어, 저희는 사실 고용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없어요. 음,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 고용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으시고 대신 오퍼 레터라고 그쵸. 해서 어떤 employment 고용 조건의 음, term을 음, 정말 자세히 좀 적어 놓은 음, 오퍼를 주고 사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형식이 많고요. 네네. 고용 계약서라고 하시면은 보통은 뭐
기간이 정해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서 이제 termination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게 돼 있는데 매니지먼트나 executive가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면제 조항이 들어있는 exempt, non-exempt, 그러니까 매니저 레벨 이상이거나 하이 레벨일 때는 우리가 exempt로, 그리고 그냥 일반 뭐라 그럴까요? 직원들, hourly 직원들은 non-exempt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퍼 레터는 그들에게 주고 자신의 잡에 대해서 디스크리션은 내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꼭 이렇게 뭐 고용 계약을 작성해야 된다든가 이런 의무사항은 없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 입장에서 표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무 시간이 몇 시간부터 몇 시까지, 월, 또 위크, 바이 위크, 그 회사마다의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을 텐데 그런 내용하고 근로조건 영역에서 아월리 얼마를 받는 사람인지 또는 그렇게 아월리 페이를 안 받는 사람인 경우에는 연간이나 먼틀리 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오퍼레터 안에 포함돼야 되는 그렇죠. 영역인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고용주 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컨디셔널 오퍼 레터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컨디셔널 오퍼 레터? 네. 이거 좀 그래서 메모할게요. 이제 백그라운드 체크라는 게 이제 웹사이트나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 보통 뭐 60불에서 100불 정도 이제 내시면은 이 고용 원하시는 이분의 어떤 패스트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뭐 백그라운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모두에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퍼를 준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백그라운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아하,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불법에 대한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직원을 하여하기 전에 뭐 예를 들면 그냥 하는 말로 뒷조사하는 것처럼 레퍼런스 체크를 하라든가 아니면은 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물론 사이트도 유료 사이트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불법과 합법, 적법의 영역이 내가 반드시 오퍼레터를 낸 사람에 한해서만 그것을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맞아요. 너무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accept를 하면은 저희가 조건부로 이제 어떤 계약이 성립이 되긴 하는 거죠. 근데 백그라운드 체크를 통해서 봤더니 예전에 뭐 어떤 크리미널 히스토리가 있었다든지 그리고 그 범죄 기록이 우리의 잡 그런 듀리랑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다든지 예를 들면 뭐 드라이버인데 약물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 어카운팅이나 파이낸스 쪽인데 그런 인베스트먼트나 이런 쪽으로 그런 크리미널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하면 그럼 저희가 이제 다시 오퍼를 백트랙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상황이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조건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probation period. 많은 기업들이 뭐 2개월인데도 있고 3개월인데도 있고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이러한 백그라운드 체크를 진행하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을 때 해고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채용 전에도 그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프로베이션 피리드는 좀 다르고요. 컨디셔널 어퍼라고 하는데요. 보통 백그라운드 체크는 한 3일에서 많아도 5일이면 되기 때문에 그 날짜 안에만 이렇게 열려있는 조건부 오퍼를 주시고, 그걸 보신 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유가 있으면은 적절히 이제 설명을 주시고, 이제, 오퍼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컨디셔널 오퍼. 우리가 이제 사람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저부터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그 프로베이션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좀 이 사람하고 일해보고 안 맞으면 해고하면 되지. 미국은 또 애들이잖아. 바로 해고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컨디셔널 오퍼를 하고 우리가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보고 며칠이면 알 수 있는 이 영역을 통해서 좀 확인해보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베이션 피리어드 말씀하셔서 또 알려드리면은 그 기간에도 우리가 어떤 똑같은 고용 노동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때는 어떤 차별적인 발언을 해도 문제가 없고 이렇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때는 무슨 이유로든 해고를 해도 된다. 이 at will은 적용이 되지만
저희가 불법적으로 그런 사유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것도 프로베이션 기간에도 똑같은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 이거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다르게, 합법과 또 우리가 불법인 영역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비록 프로베이션 기간이라 할지라도 모든 기간에 대해서 다 고용노동법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뭐 임금을 오버타임 했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했다든가 아니면 섹슈얼 허스먼트에 관련된 일이라든가 모두 다 프로베이션 기간에도 이것이 고용노동법에는 위법인가 적법인가에 네. 대한 부분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그래서 보통은 직원이 근무를 오래 하고 그러면 그래도 워닝 레터라든지 어떤 퍼포먼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문서화를 하시는 거는 익숙해지시는데 프로베이션 기간은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안 하시는 고용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기간에도 똑같은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안 해놓으시면은 또 그 직원이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차별적으로 해고됐다든지 차별적으로 어떤 보복적으로 프로모션이 안 됐다든지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어서 항상 다큐멘테이션 해놓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메시지 오늘 되게 많이 얘기해주고 계신데요. 큰 기업들은 이제 직원 핸드북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내규에 대한 부분들이 팔러시가 잘 정리가 돼 있지만 사실 스몰 그룹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우리는 이래 정도의 뭐 구두나 또는 뭐 이렇게 처음 오퍼레터 안에 정도 표현하는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원 핸드북이라는 부분이 회사 측에 왜 중요하고 또 인플로이에게도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직원 핸드북은 이제는 정말 회사 크기나 고용인의 숫자에 상관없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서면으로 공지해야 되는 몇 가지 어떤 내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이제 컴파일 하다 보면 어차피 핸드북을 그냥 주시는 게 훨씬 더 이제 편리한 상황이고요. 주는 그리고 시점은 어느 시점이 제일 정확하게 필요하고 좋은 시점인가요? 보통은 온보딩 할 때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고 우리 내규가 이렇게 있다. 이걸 프린트해서 다 나눠주실 필요는 없어요. 아, 이거를 설명해주는 방법으로 네. 진행을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 열람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이제 회사에 구비해 놓으시면 되지 이거를 뭐 이메일로 보내주신다든지 프린트해서 주신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는 레코멘드 하진 않아요. 아하. 회사의 어떤 기밀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있으니까. 네네. 인플로이 핸드북을 열람할 곳에 두거나 또는 특정 요청이 있을 때 이렇게 확인하고 설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한 후에 우리 회사의 어떤 살림살이는 이런 식으로 되고 어디에 무엇이 있고 내용은 어떻고 또 하는 디테일들을 온보딩 과정에 자연스럽게 그냥 그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직원에게 가이드를 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핸드북 설명을 다 마친 후에 반드시 이것을 숙지했다라는 서명을 남겨두어야 되나요? 아니면?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숙지했다는 서명이라기보다는 이런 핸드북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acknowledgement만 사인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핸드북에 아까 꼭 들어가야 될 서면 공지할 내용들은 점심 휴식 시간에 관한 그 non-exempt hourly employee들은 점심 휴식 시간에 대한 어떤 캘리포니아 법이 또 있죠. 정해져 있잖아요.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도 있고 또 유급휴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허라스먼트의 정의 그리고 언제 누구한테 리포팅을 해야 되는지 등이 이제 꼭 서면으로 주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핸드북에 들어가는 가장 큰 가이드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무 시간, 그리고 휴가 규정,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브레이크 타임, 또 밀타임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는 것이 좋고 그것이 있을 때 그 기준을 설명을 해주었을 때 거기에서 그것을 위반할 때 또 우리가 고용주로서 또 고용인도 마찬가지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명분이 분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북을 받았다는 사인을 받으실 때, 또 한 가지 사인을 받으시면 좋은 게, 이 arbitration agreement. 그러니까 이제 중재 동의서라고 한국어로는 하는데, 사실 저는 그 translation 그게 좀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네네. 중재라고 하면 또 미디에이션으로 생각하시는데 네네네. 이제 arbitration이라는 거는 이제 프라이빗 재판 같은 거거든요. 음흠. 그래서 이제 집단 소송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프라이빗 재판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동의서를 사인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금 전문적이긴 한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왜 우리가 이런 직원들 소송으로부터 고용주가 좀 보호받기 위해서 EPLI라는 곳에 또 이렇게 네. 가입을 해서 보호를 받기도 하잖아요. 네. 말씀하신 arbitration agreement나 또는 acknowledgement를 했더라도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EPLI 산하에서? 그렇죠. 그래요? 네, 네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할 때 배심원 재판이나 집단 소송이 아닌 이제 개인적인 재판으로 프라이빗하게 가겠다라는 동의서인데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법상으론 이 고용 조건으로 무조건 이거를 사인을 해야지 우리와 일할 수 있다라고 require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아무 일도 아니지만 고용주와 고용인 가운데 어떤 이슈나 소송이 제기될 때는 이거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캘리포니아에서는 requirement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직원에게 내가 핸드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라는 acknowledgement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한국어 번역이 좀 어렵다고는 하셨는데 개인 소송으로 가겠다라는 arbitration agreement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구두로 원페이지 페이퍼로 사인을 받고 채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arbitration agreement에는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마시고 네. 법적 조언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법적 조언은 우리 박수영 변호사님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